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라는 열차에 함께 타 있는 미국 정부는 미사일 언급 대신 스마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북 실무급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북한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팀의 질문 잘하는 기자 김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열린 이후에 어제까지 합치면 네 번째인데요. 네. 제가 살짝 조사를 해본 결과로 5월에 두 차례가 있었고 지난달에 25일 그리고 어제로 이제 엿새 만에 31일, 네. 7월 31일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서 총 4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미사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안 하려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단거리지 않느냐.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며 좀 발언을 좀 절제했고 자제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군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외교 상원 군사위에서 있었던 인준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미군 장성 2위에 해당하는 미군 장성 서열 2위에 해당하는 합참 차장 지명자로 이제 존 하이튼 현재 전략 사령관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존 하이튼 내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이튼 지명자 같은 경우는 1981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우주 공간의 군사적 활용이나 전략 핵무기 분야 이런 데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최근의 이력을 보면 2013년에 이제 공군 사령관이 되면서 공군 사령관 및 전략 사령관으로 이제 있다가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합참 차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항공 분야, 또 우주 항공 분야, 굳이 제가 끌어오자 보면 미사일 관련으로도 좀 잘 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최근 이어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이제 질문에서 가장 큰 미사일 위협 중에 하나로 북한을 꼽았는데요. 그런 설명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미국은 어떤 미사일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네. 완전히 갖추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장거리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단거리든 어쨌든 미국 대륙에 대한 위협은 방어 기술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어떻게? 라고도 질문한 사람이 있었나요?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이제 알아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미국 본토뿐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제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제 자랑식으로 이제 미군이 이 정도의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예로 네네. 지금 최근에도 북한에서 많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F-35 스텔스기 가장 최신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갖추고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이 F-35 스텔스기를 도입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무기와 또 방어 기술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다. 라는 건데 보이지 않는 전투기로 유명해서 특히 북한도 가장 위협적인 그 무기라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반발로 이번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군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정부 반응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국무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들 현장에 가서 취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군의 입장이 아니라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라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 직접 참석을 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해서 미국 실무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미북 실무급 회담, 사실은 6월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 앞으로 3, 4주 안에 실무급 회담을 엽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실무급 회담이 열렸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ARF,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대화 상대와 만나서 좀 극적인 타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그런 기대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비건 대표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하노이 회담 이후 최근 미북 회담이나 협상 단계를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비무장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방콕에서 열리는 행사에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동석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비건 대표 같은 경우는 대북정책만을 맡고 있는 관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북한과의 실무 회담이나 회동이 없다면 같이 갈 이유가 없겠죠. 아니면 이렇게 동석해서 북한 측에 계속 우리는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모습,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비건 대표야말로 실무급 회담의 실무를 담당하는 미국식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번 태국 방문에서 그의 움직임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생생 토크, 오늘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국 군 최고 책임자의 발언과 미북 실무급 회담과 관련한 전망을 김소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